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전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나요? 식이요법으로 콜레스테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찾고 계신가요? 사실 안 좋은 거 안 먹으면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참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. 그래서 다들 먹으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겠죠.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차전자피, 곤약, 양파 껍질 물 같은 것들만 나옵니다. 솔직히 이게 안 먹던 걸 따로 챙기려니 번거롭고 꾸준히 먹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. 거창한 비법 대신 늘 먹던 식탁의 재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. 제 LDL 수치가 251에서 79로 내려올 때까지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. 저는 먼저 이렇게 책에서도 좀 찾아보고 여러 연구 결과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가장 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정리했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 식사부터 바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. 아침엔 정신없어서 이것저것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정말 5분 안에 끝내는 식단으로 챙겨 먹었어요. 먼저 오트밀. 이거 하나 쟁여두면 아침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. 먼저 이 오트밀 60g과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돌립니다. 근데 물보다 당 없는 두유를 넣는 게 더 좋긴 합니다. 그 이유는 단백질 때문인데요. 이 부분은 저녁 식사 설명드릴 때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 사과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오일까지 넣어줍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. 이 올리브오일과 견과류 둘 다 결국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. 견과류는 반줌 정도, 올리브오일 한 스푼 이 정도면 됩니다. 여기에 사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넣으셔도 되는데요. 근데 이건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은근히 번거로워서 과감히 빼고 대신 사과를 넣었습니다. 이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도 콜레스테롤 개선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성분이거든요.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트밀이에요.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. 이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과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왜 혈관에 중요한지 그 핵심 원리 또한 저녁 식사 얘기하면서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저녁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먹습니다. 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먹는지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. 먼저 첫 번째, 보리입니다. 무조건 밥을 할 때는 현미보리밥을 해서 먹는데요. 이 보리에도 앞서 설명드린 귀리처럼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아니, 아까부터 오트밀에도 보리에도 베타글루칸이 많다는데 그게 대체 뭐길래 싶으시죠? 지금부터 아까 언급했던 사과의 펙틴, 보리, 귀리의 베타글루칸 같은 이 수용성 식이섬유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. 사실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으려면 이 담즙산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. 콜레스테롤 얘기하는데 무슨 담즙산이냐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담즙산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왜 중요한지 한 번에 이해하실 거예요. 이 담즙산은 장에서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돕는 물질인데요. 이 담즙산을 만드는 원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. 근데 이 담즙산이 참 알뜰해요. 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나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간으로 들어가서 재흡수가 됩니다.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귀리, 보리의 베타글루칸과 사과의 펙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역할을 하나 하게 됩니다.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. 이게 재흡수되러 가는 담즙산을 스펀지처럼 꽉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.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? 담즙산이 부족하네?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몸속에 쌓여있던 LDL 콜레스테롤을 끌어다가 담즙산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무조건 챙겨 먹는 건 콩류입니다. 두부가 들어간 찌개나 또는 비지찌개를 무조건 해 먹었습니다. 두부는 하루에 반모나 한모, 비지찌개 먹을 때는 요 300g짜리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그럼 이 두부, 이 콩류가 왜 좋은 걸까요?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. 아까 아침 식단에 두유를 넣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연결됩니다. 두부, 비지, 두유의 공통점은 바로 대두 단백질이죠. 이게 단순히 고기 대신 먹는 단백질이 아닙니다. 실제로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 대두 단백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됐고 대략 한 3-4% 정도 감소한 결과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는 식이섬유를 좀 더 꾸준히 먹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먹게 되었는데요. 그냥 브로콜리 2송이 데쳐놓고 댕강댕강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마다 5-6개씩 꺼내서 먹었습니다. 실제로 브로콜리 섭취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갔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브로콜리 대신에 취나물, 참나물, 시래기 등 나물류도 좋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이 나물은 제가 꾸준히 나물을 무치고 상에 차린다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채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,
또는 샐러드, 양배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다시마 쌈이나 고등어 좋다는 말을 듣고 챙겨 먹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정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점심 식사는?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점심 식사는 회사에서 해결을 합니다. 그래서 식단을 완벽히 통제하기 힘들지만 딱 하나 철칙이 있습니다. 회사에서도 일부러 샐러드 도시락을 준비해 샐러드를 먼저 다 먹고 난 뒤 일반 식사를 하는 겁니다. 오늘 소개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요.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지,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은 무엇인지, 그리고 식이섬유는 무조건 필수로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. 물론 피해야 할 음식을 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 먹어야 되는 식사에 이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식단을 바꾸고도 피해야 할 음식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식단 외에 함께 봐야 할 부분도 있는 걸까요?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